자, 그림은 수평면에서 견인차 A가 자동차 B의 F로 일정한 크기의 힘으로 세타 각도를 이루면서 견인하는 모습이다. 자, F가 요 운동 방향, B의 운동 방향은 수평 방향이겠지. 요 오른쪽 방향. 자, 오른쪽 방향 운동 방향과 나란하지 못하고 뭔가 세타라는 각도로 비스듬하게 작용한다, 맞지? 요럴 때는 F 전체의 힘이 일을 할 수는 없고 요 F의 힘 중에서 일부 성분, F가 이렇게 비스듬하다면 일부 성분, 요 정도 성분이 이 길이 S 동안, 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가 길이 S 동안 E를 받는다면 F의 요거는 이제 F 코사인 세타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굳이 뭐 요까지는 알 필요는 없는데 F보다 작다는 거. 그래서 F 코사인 세타 정도의 힘, F보다 작은 힘으로 S 길 동안 일을 했다. 요렇게 요게 이제 F가 한 일이다 이거지. 자, 그래갖고 B는 여기 가서 V가 되었다. 뭐 힘이 일정하니까 얘는 등가속도 운동. 처음에 정지해서 V로 등가속도 운동 하겠네요. 그러면 기니 D 보면 기억 걸린 시간 0에서 V 됐으니까 평균속도 2분의 V로 S만큼 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다, 맞지? 그러면 S를 2분의 V로 나누면 걸린 시간이 되니까 V분의 2S 되겠네요. 그러면 기억 맞고 니은은 A가 B에 작용한 한 일은 FS는 아니고 FS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될 건데 FS보다는 일의 양이 작다 이거지. 이렇게 틀렸고 그 다음에 디귿 B의 운동량의 크기는 증가한다. 얘가 속도가 증가하고 있으니까 운동량의 크기도 증가하겠죠. 맞다 이거지. 답은 기디 4번 5번. 자, 그 다음에 그림 가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질량 4kg 물체에 F1, F2 반대 방향으로 힘을 작용한다. 자, 그래갖고 시간에 따른 속도를 나타낸 것이다. 자, F2 방향을 플러스로 한다 했으니까 처음에는 기울기가 얼마고? 2 등가속도 운동을 하네. 그러면 F2 마이너스 F1 요게 플러스 방향으로 받는 이 물체가 받는 R자입니다. 맞지? 이 R자임이 지금 일정하다. 그것도 얼마로? 4kg을 가속 2로 가속시키니까 얘는 플러스 8N이라는 R자임을 받겠네요. 요게 지금 일정한 상황이 0에서 1초 상황이고 1에서 2초 상황은 속도가 안 변하네. 등속도 운동이다. 맞지? 등속이니까 F1과 F2의 크기가 서로 같다 이거지. 그래서 시그마 F는 0인 상황이고 그 다음에 2에서 3초 상황은 뭔가 좀 곡선이긴 하지만 속도가 떨어지고 있고 그러면 F1이 F2보다 더 큰 상황이고 요 기울기가 가속도일 건데 가속도가 점점 줄어서 0으로 가는 거 보니까 일단은 F1과 F2 사이에 F1과 F2의 차이, 요게 합력인데 얘가 음인 상태에서 점점 그 차이가 작아지고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네요. 그러면 기니디 보면 기억 0초에서 1초 사이에 F1은 F2보다 8N이 더 작다. F1이 더 작으니까 오른쪽으로 8N 합력을 받겠지. 그래서 8N이 더 작다. 맞죠? 그 다음에 니은 1초에서 2초 사이에는 등속도 운동 F1과 F2의 합력이 물체의 한 일은 0이다. 합력이 0이니까 등속도 운동 얘는 한 일의 양은 0이다. 맞죠? 그 다음에 디귿 2초에서 3초까지 F1의 크기는 F2보다 작다. 속도가 감소하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방향의 가속도, 즉 마이너스 방향 힘이 플러스 방향 힘보다 더 크다. 그래서 F1이 더 작다 했으니까 틀렸네. 답은 기니 2번. 그림과 같이 물체가 수평면에서 직선 운동하며 길이가 같은 6개의 점 통과한다. 터널을 통과한다. 같은 크기의 힘을 운동 방향으로 받는다. 모든 터널에서. 자, 그러면 같은 크기라 했으니까 F가 동일하다. 그러면 얘는 등가속도 운동하네. 또는 운동 에너지 변화량은 요 R자 힘이 한 일에 비례해서 이제 한 일만큼 운동 에너지가 변하는데 지금 R자 힘이 계속 일정한 상황이다. 맞지? 그러면 S에 비례해서 운동 에너지 계속 증가할 거다.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터널을 통과하기 전과 후의 속도가 EV다. V랑 EV. 자, 그러면 얘들의 운동 에너지는 일단은 질량이 M이라고 가정한다면 2분의 1 MV 제곱이었다가 2분의 1 M의 4V 제곱이 됐네. 그러면 운동 에너지 변화량은 플러스 2분의 3 MV 제곱. 즉, 터널 한 개 통과할 때마다 이만큼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요거를 속도 제곱으로 보면 결국은 운동 에너지에 대한 식은 2분의 1 m까지는 동일할 거고, 요 속도 제곱 변화량만큼 운동 에너지가 변한다 이렇게 될 건데, 지금은 터널 한 개당 얼마다? 3v 제곱이다 이거지. 그러면 a, b, c, d, e로 가면서 계속해서 속도 제곱이 3v 제곱씩 변할 거다, 증가할 거다 이거죠. 같은 크기의 힘을 요 구간 길이가 같다 했으니까, 같은 거리만큼 받았으니까 2를 똑같이 받는다. 그러면 AE 중에서 물체 속력이 4V 되는 점은, 속도가 4V, 속력이 4V가 되려면 얘는 속력이 제곱이 16V 제곱이 돼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30 증가해서 16V 제곱이 되려면 처음에 V 제곱이었다 맞지? 그러면 총 5번의 증가가 필요하네. 그러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해서 D점에서 얘는 속도가 4V 되겠다 이거지. 그러면 답은 4번. 자, 그 다음에 그림 가와 같이 수표면에서 정지해 있던 질량 10kg 물체가 직선운동에서 L만큼 갔다. 자, L만큼 갔더니 속력이 0이 되었다. 그러면 L만큼 받은 일의 양이 결국은 처음에 정지였고 나중에도 정지가 됐네. 그러면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 총 합해서 0이 돼야 된다 이거지.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 보니까 합력 이동거리 그래프. 합력 이동거리 그래프에서 면적은 합력이 한 1, 플러스 면적이라 요 마이너스 면적이 동일하다 이거죠. 그래서 총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은 0이다 이렇게 확인하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기니디 보니까 기억, 물체가 1m 이동했을 때 속력이 최대된다. 속력이 최대가 되는 점은 운동 에너지가 최대. 자, 그러면 운동 에너지가 최대되는 위치가 어디냐고 물었는데, 운동 에너지는 플러스로 쌓아주면 쌓아줄수록 운동 에너지가 커지겠지. 그러면 3m 갔을 때가 운동 에너지가 가장 많이 쌓였을 때다. 이때 운동 에너지는 3의 10에 2로 나누면 15. 자, 그러면 15줄만큼 쌓였을 때가 속력이 가장 빠를 때니까 1m가 아니고 3m라고 해야 되지. 틀렸다. 그 다음에 니은, 물체의 최대 속력은 3루트 3. 최대 운동 에너지가 15였으니까 15는 얘가 10kg이라 했으니까 2분의 1에 10의 v제곱. 그러면 v제곱이 3이니까 루트 3 맞네요. 그 다음에 디귿, L은 7m이다. 자, 결국은 여기서 L까지 갔을 때 전체 운동 에너지가 0이 돼야 되니까 요 밑에 마이너스 면적, 마이너스 1도 면적이 15가 돼야 된다 이거지. 그러면 높이가 9니까 요 밑변을 9랑 요 곱해서 30이 돼야 되네. 그러면 9분의 30은 3분의 10m네. 그러면 3에서 3분의 10m 더 갔으니까 7m는 아니겠네. 틀렸다. 답은 니은 2번. 그림 가와 같이 수평면에서 전동기로 수평 방향으로 힘을 줘서 당기고 있다. 자, A점을 V로 통과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B랑 C를 통과하면서 속도가 점점 증가하겠지 뭐, 당겨주니까. 자, AB, BC 사이 간격은 L로 동일하다. 그럼 거리는 같고,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C에서가 B에서의 2배이다. 자, C에서가 B에서의 운동 에너지가 2배면 뭐 속력은 루트 2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자, 전동기로부터 받는 힘을 A에서부터 요 이동거리 L, EL에 따라서 힘을 나타낸 그래프가 오른쪽 그래프다. 그러면 전동기가 당겨준 힘 거리 그래프니까 면적은 전동기가 한 1. 요 전동기가 한 1이 물체한테는 우리가 이렇게 배웠다 맞죠? 전동기가 당겨주는 힘은 비보존력. 그러면 비보존력이 일을 하면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가 변하는데, 지금은 그냥 수평 방향으로 당기고 있으니까 얘의 운동 에너지만 변한다. 즉 지금 전동기가 해주는 일은 운동 에너지로 계속 쌓일 거다 이거지. 그러면 처음에 L 동안은 FL이 쌓였고 넓이 FL. 자, 두 번째 L에서 EL까지는 일을 해주면서 EFL을 추가로 에너지를 쌓아줬다 이거죠. 자, 그러면 B점에서 얘의 운동 에너지는 원래 2분의 1 mv 제곱이 있었고 A에서 추가로 FL 쌓아준 게 B에서의 운동 에너지고, C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요 B에서 운동 에너지에 요만큼이 B에서 운동 에너지였는데 거기에서 추가로 EFL을 더 쌓아줬다 이거죠. 자, 그랬더니 운동 에너지는 C에서가 B에서의 2배가 되었다. 지금 그러면 B에서 운동 에너지에 2배를 해주면 요게 C에서의 운동 에너지구나 확인할 수 있네요. 그러면 요식을 정리하면 mv제곱 넘겨주면 2분의 1 mv제곱은 3fl에서 2f 빼니까 fl이다. 그러면 v는
n분의 2fl 루트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4번. 자, 그 다음에 이제 위로 움직이는 거다, 맞죠? 항상 연직 방향으로 물체가 움직일 때는 표현이 되어 있지 않아도 항상 우리는 중력을 고려할 준비를 해야 돼요. 중력을 고려하지 않으면 틀린다 이거지. 자, 2kg 물체를 연직 위로 이동시킨다. 줄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 즉 전동기가 작용하는 힘이야. 그러면 힘과 높이에서 요 전동기가 한 일은 이만큼 했겠네요. 그러면 이 일은 전동기한테 역학적 에너지로 전달이 될 거다. 자, 근데 위로 올려주는 상황이니까 이 올라가는 방향으로 운동을 한다면 중력의 방향은 아래 방향이니까 중력은 항상 마이너스 1을 할 거다 이거지. 그러면 중력은 운동을 방해하는 역할을 할 건데 운동 에너지가 중력 때문에 그만큼 증가하지 못할 거야. 그 대신에 중력 때문에 증가하지 못한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로? 포텐셜 에너지로 증가할 거다. 요게 이제 기본적인 역학적 에너지 그 전환 과정이다, 맞지? 자, 그러면 기억. 높이가 5m인 순간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200줄이다. 자, 일단은 높이 5m 올렸대. 자, 그러면 2kg을 5m까지 올렸어요. 자, 5m까지 올리는 동안 물체 그 전동기가 한 일은 40N으로 일정한 힘 잡아당겼네. 5m 동안. 그러면 40N에 5m 잡아당겼으니까 얘는 200줄의 에너지를 공급해 줬어. 요거는 물체의 전체 역학적 에너지. 총 에너지가 5m 올라갔을 때 200줄 되었을 거다 이거지. 자, 그 중에서 중력이 방해했잖아. 중력은 2kg이니까 20N. 20N으로 5m 동안 방해했으니까 20N에 5m 해주면 요게 마이너스 20N이지. 마이너스 100줄. 이만큼 방해를 했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로 다 가지 못하고 이 200줄 중에서 100줄만 운동 에너지가 되었을 거고 나머지 100줄은 잠시 포텐셜 에너지로 저장되어 있다. 이 전체가 역학적 에너지다.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200줄이다. 틀렸네. 그 다음 니은 물체가 높이 5m부터 10m까지 이동했을 때 알짜임이 한 일은 얼마인가? 5m에서 10m까지는 얘가 20N 잡아당겼네요. 그러면 전동기가 잡아당겨주는 20N. 그 다음에 물체가 받는 중력 20N. 얘는 알짜 힘이 더해서 0인 상황이다, 맞죠? 그러면 등속도 운동할 거니까 알짜 힘이 한 일, 운동인지 변화량은 0이다, 맞죠? 그 다음에 디귿 물체가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10m까지 이동했을 때 전동기가 한 일의 양을 전동기는 실제로 40N, 5m, 20N, 10m 주면서 일을 하고 있다 이거지. 그러면 처음에 40N, 5m면 200줄, 그 다음에 20N으로 다시 5m 당겼으니까 100줄, 그러면 전체 300줄 일을 했다. 200줄 일을 했다 했으니까 틀렸죠. 300줄 일을 했다 이거지. 그래서 답은 니은 2번. 그 다음에 그림 가에서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전동기가 0에서 2L까지는 F1을 주면서 일정한 힘, 그 다음에 2L을 지나 붙으면 일정한 힘 F2를 주면서 일을 하고 있다. 자, 근데 오른쪽 운동 에너지, 그 다음에 거리 그래프예요. 자, 거리에 따라 운동 에너지가 어떻게 증가하냐 보여주고 있는데, 자, 2L까지는 L 단계일 때마다 운동 에너지가 2씩 증가하고 있어요. 자, 요게 이제 운동 에너지 증가 상황이야. 자, 근데 길이 L당 2씩 꼬박꼬박 증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일정한 힘이라는 조건이 없어도 우리가 일정한 힘이란 걸 알 수 있어야 돼. 왜냐하면 어떤 물체를 잡아당겨주는 힘이 지금 잡아당겨주는 힘이 요 전동기 힘밖에 없는데 F1이라는 힘으로 잡아당기는데 이동시킬 때마다 얘가 해주는 일의 양이 계속 동일하네. 계속 쌓이고 있는 에너지가 동일하잖아.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 길이당 동일. 그러면 알짜 힘이 해주는 일이 길이당 똑같다. 그럼 알짜 힘의 변화가 없구나. 얘는 알짜 힘이 일정한 운동을 하고 있다. 그치? 자, 그러면 요 F1이라는 힘으로 L만큼 일을 했을 때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 이만큼 생기는 게 0에서 2L까지 상황이고, 그 다음부터 2L 이후 상황은 L만큼 F2로 잡아당겨주는데 요 L만큼 일을 받을 때마다 운동 에너지가 얼마씩 증가한다. 2씩 증가하고 있다 이거지. 2씩. 그러면 F2의 L은 2라는 에너지를 주고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F2가 같은 길이 일을 해도 F1보다 2배로 에너지를 많이 주네. 힘이 2배 더 크다 이런 거지. 기억 0에서 2L까지 전동기가 물체의 한 일은
전동기가 한 일은 전동기가 물체한테 일을 했을 때 높낮이 변화가 없으니까 포텐셜 에너지 변화는 주지 않았다 맞지? 오로지 운동 에너지만 줬다. 그러면 운동 에너지 얼마 증가했냐 묻는 거니까 0에서 2L까지 2 증가했네. 그러면 2 한 일이다 맞고. 니은 물체의 속력은 3L에서가 4L에서의 4배이다. 속력은 그때그때 속력은 운동 에너지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맞지? 3L일 때 운동 에너지는 4I, 그 다음에 L일 때 운동 에너지는 2. 운동 에너지가 4배네. 그러면 속력은 2배다. 틀렸다. 그 다음에 디귿 F1보다 F2가 2배 더 크다. 맞죠? 그래서 답은 기D 3번. 자동차가 등가속도 직선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각각 A, B, C, D 구간 길이 2L, L, 3L 이렇게 주고 있네요. 자, 등가속도 직선 운동한다 했으니까 R자 힘이 가속도를 결정하는데 가속도가 동일하니까 R자 힘이 일정하구나. 계속 일정한 힘을 받아서 E를 받고 있구나. 그러면 F가 일정하면 길이, 당긴 길이에 따라서 비례하게 운동에너지가 증가한다. 즉 델타 EK가 길이에 비례해서 증가한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량을 잘 살펴봐야 돼. 자, 그래놓고 C에서가 B에서의 운동에너지가 4분의 5배이다. 그럼 4분의 5배 하면 보통 이제 4대 5, 그러면 4E랑 5E 에너지니까 이렇게 줄 준비를 하고 C에서가 B에서의 4분의 5배니까 B에서 운동 에너지가 4E였다면 C에서 운동 에너지는 5E로 둘 수 있겠네. 그러면 자, L만큼 길이만큼 당기는 동안 운동 에너지가 이만큼 증가했구나. E를 이만큼 받았구나. 이렇게 두면 되겠네요. 그러면 A에서 B까지 가는 동안은 2L이니까 2배를 많이 줬겠죠. 2E를 줬겠다. 그 결과가 4E로 이어졌으니까 A를 지날 때 운동 에너지는 2E였을 거다. 그럼 한 번 더 3L만큼 일을 하면서 운동 에너지 주면 3E를 줄 거니까 5E에서 3E를 줬으니까 얘는 8E라는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겠다 이거지. 그러면 운동 에너지의 비를 보면 A일 때랑 D일 때 운동 에너지가 2대 8, 1대 4네요. 그러면 4배. 속력은 2분의 1 mv 제곱이 운동 에너지니까 운동 에너지가 4배면 속력은 2배다. 그래서 2번. 자, 그리고 그림 가에서 마찰 여력이 없는 수평면에서 전동기로 당기고 있다. 자, A랑 B가 함께 당겨지는 모습이 0에서 L까지. 그 다음에 L을 지난 후부터는 실이 끊어져서 전동기가 당기는 힘은 오로지 A만 받고 있다. 이거죠. 자, 전동기는 수평으로 일정한 힘을 주고 있다 했으니까 A에 작용하는 R자 힘은 같이 받을 때는 B한테 장력을 통해서 전달을 한다 맞죠? 그러면 전동기가 당기는 힘을 보고 싶으면 오로지 A가 받는 순간, 즉 실이 끊어지고 L에서 2L로 가는 순간 이때 A가 받는 R자 힘이 전동기가 당기는 힘이다 이거지. 그러면 이게 EF다. 전동기는 EF로 꾸준히 당기고 있었구나. 자, 근데 0에서 1까지는 A가 받는 R자 힘이 F다 이거죠. 자, 그러면 어떤 두 물체 B랑 A를 실로 묶고 당기고 있는데 이때 당기는 힘이 EF였어. EF를 당겨주는데 A가 받는 R자 힘이 F다. 전체 힘이 EF인 상황에서 B랑 A가 FF를 나눠 먹는 상황이네. 즉 장력이 지금 F가 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은 항상 질량 비대로 그 전체 힘이 EF면 이 EF를 B랑 A의 질량 비대로 나눠 먹어야지 뭐가 동일하다. A가 동일하다. 그 역할을 누가 한다? 장력이 한다 이거지. 자, 근데 지금 딱 바꿔보니까 F, F 동일하게 나눠 가졌네. 그럼 얘들은 질량도 같은 두 물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럼 문제에서 보면 이제 A의 위치가 2L인 순간 A, B의 운동의 지금 각각 몇 대 몇인가. 그럼 B는 B는 딱 0에서 L까지만 그 2를 받았어. 얼마로? F로. 그러면 얘는 FL이 전체 운동 에너지이고, 자, A 같은 경우에는 0에서 L까지는 F로 받았지만 L에서 2L까지는 자기 혼자 EF를 다 받았거든. 그러면 0에서 L까지 FL 받고 추가로 L에서 2L까지는 EFL을 받았네. 그러면 전체 운동 에너지는 3FL. 요게 A의 운동 에너지다. 이거지. 그러면 B랑 A의 운동 에너지 B는 A부터 3대 1이네. 답은 2번. 그림 가에서 보니까 4kg인 A랑 1kg인 B 물체 개다 맞죠? 자, 그러면 물체 개 같은 경우는 어차피 함께 운동할 거니까 얘들은 전체 개에 작용하는 R자 힘 전체 힘으로 한번 따져보자 이거지. 그러면 F를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B가 받는 무게 10N. 그러면 개 전체 R자 힘은 F에서 10N 뺀 게 전체 개가 받는 R자 힘이다. 그러면 요 전체 개가 받는 R자 힘으로 그래프를 그려서 넓이를 확인하면 그게 개가 받는 전체 R자 힘의 한일, 즉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 될 거다. 알겠지? 오케이. 자, 그러면 요걸 내려서 한번 봅시다. 자, F에서 10을 뺀 게 전체 기가 받는 R자임인데 F 그래프를 그려놨다 맞죠? 그러면 F에서 10을 뺀 그래프는 10만큼 내려주면 된다 이거지. 요게 10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요 그래프가 10만큼 내려가서 요때는 마이너스 10이 되겠죠. 자, 요 그래프에서 면적 그러면 요 면적과 마이너스 면적 있네. 요게 전체 개가 받은 R자임이 한 1. 오케이. 그러면 요게 이제 7.5 될 거니까 둘이 더해서 2로 나누면 12.5 곱하기 5에서 빼기 이거 그냥 날리자. 이거 뭐 계산이. 자, 왜 이래? 요 넓이랑 어차피 요 넓이랑 같을 거니까 셈셈이로 날아가자 이거지.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넓이는 요 네모 넓이 되겠다 맞죠? 요 넓이는 50. 그러면 R자임이 개 전체 R자임이 한 일이 50줄이구나. 자, 이 에너지는 이제 위치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로 나눠 가질 건데, R자임이 하늘이니까 얘는 전체 개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으로 바뀔 거다 이거지. 자, 근데 A랑 B는 어차피 함께 가니까 A가 V가 되는 순간 B도 V가 되겠다 맞지? 그러면 A, B의 운동 에너지는 딱 질량 B로 정해진다 이거지. 그러면 질량 B가 A랑 B가 4대 1이니까 운동 에너지 증가량 B도 4대 1로 나눠 먹을 거다. 자, 그러면 A의 이동거리가 10m일 때 B의 운동에너지 물었으니까 B는 그 중에서 4대 1로 나눠 먹으니까 얘는 전체의 5분의 1이네. 그러면 10줄이 B의 운동에너지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답은 1번.